다음에 또 저런 대박주가 나올 것 같다면 역시나 급등 전 초기에 발견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최근에 시장에서 끝까지 오르고 있는 인기 있는 종목인 카카오와 하이브 이 두 개 종목을 상승전에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서 결과를 보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급등 전부터 상승 출발 전부터 관심 종목에 등록해서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분석했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카카오는 액면 분할 전에 제가 40만원 초반대부터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카카오에 관심을 갖게 된 시간이 이쯤입니다. 정확하게 이쯤. 이것도 급등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좀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올리자마자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왔던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급등하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급등 전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도 최근에 카카오는 매우 좋은 자리에서 이때 발려 먹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 매우 좋은 자리에서 딱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하필이면은 제가 그때 다른 종목에서 딴짓한다고 매수를 실패했지만 최근에 빅히트는 전부 다 발라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찾아올 텐데 지금 카카오 놓치신 분들은 이걸 억지로 고점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며 다음 버스를 제대로 잡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기본에 모든 답이 있으며 기본적인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바로 황금선과 전 고점과 거리인데 지겹게 들으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실제로 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지키게 된다면 위험 요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상승 초기에 진입을 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락장, 상승장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져서 자신의 계좌도 같이 끝장난다면 그건 파리 목숨과 다를 게 없으며 그런 파리 목숨이 아닌 끝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본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자, 먼저 카카오를 초기에 발견한 타이밍이 1월에도 발견을 했지만 주가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진정이 되고 나서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 이때도 아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어쨌든 간에 진정되고 나서 고점 뚫어주고 제가 카카오라는 종목을 정확하게 3단계 발견을 했습니다. 이때 발견하고 충분히 씌워주다가 또 발견하고 또 충분히 씌워주다가 고점 뚫어주니까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발견했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 그냥 여기에 사서 끝까지 보유를 했으면 2배 이상 2배 정도 먹었겠지만 주가가 어떻게 될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보유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마다 확실하게 먹을 자리가 나오는 구간마다 발려 먹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카카오를 발견하게 된 게 액면 분할 고점이 13만 2,500원입니다. 기본 중에 이렇게 전 고점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데 주가가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크게 변동성이 줄어들고 크게 내려가지 않고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안정을 찾으면서 이 전 고점을 다시 뚫어준다는 것은 또는 뚫어주기 전에 거리가 점점 이렇게 좁혀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강력하다는 것을 뜻하며 돌파할 가능성이 거리가 점점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분석을 하다가 결국에 돌파를 했으며 저는 정확하게 돌파한 그 다음날 장 초반에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면서 전 고점 밑에서 매수 기회를 줬습니다. 이때 딴짓한다고 매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걸 발견하는 방법은 주가가 진정이 되고 나서 그 전 고점과 거리를 점점 좁혀간다면 이것만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다면 좀 중소형주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초대형주에서는 외국인 수급과 함께 이런 고점 돌파가 잘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 투자로 좀 큰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중소형주로 가게 된다면 외국인 단타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을 뚫어준다 하더라도 역으로 망치형 음봉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상황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초대형주에서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오를 줄은 몰랐지만 결국에 고점을 뚫어주니까 이렇게 정말 쉽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이브도 매수 못하고 둘 다 놓쳤다면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최근에 시장에 운이 좋게 두 개의 종목이 동시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38위 하이브도 보시다시피 뭐 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카카오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제가 분석을 했던 종목인데, 딱 보더라도 장기간 동안 주가가 올라온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매매 비결은 주가가 올라온 자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유지를 하냐, 여기에 있습니다. 수직으로 올라온다고 그걸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 진정되고 나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 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때, 그런 구간에서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매수 구간이었지만 뭐 겨우 이틀 잠깐 시세가 나오다가 무너졌습니다. 적당히 먹거나 다시 중요한 자리를 깬다면 그에 대한 적당한 대응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수수료 세금이 아깝긴 하겠지만 결국에 이런 급등주들은 이런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움직이며, 개인 투자자가 상승 초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전 고점같이 중요한 자리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미 주가가 다 오른 상태에서, 소문난 상태에서 들어가봤자 불리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상승 초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이브도 보시면은 좀 높았던 고점들이 이런 구간들인데, 종가 기준으로 이런 구간들을 계속해서 뚫어주면서 마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점과 거리가 좁혀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며, 주가가 최근에 올라온 자리를 근처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황금선 위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텨주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전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도 황금선 밑에서 마감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면 그거는 불안정한 상승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며, 종가 기준으로 딱 보더라도 황금선 위에서 마감한 날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급등주를 보면은 한번 찾아볼 텐데, 삼성전자도 언제라도 그런 급등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다른 종목보다 급등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종목도 황금선 위에서 거래가 되는 시간이 많고, 그 전에 좀 높았던 고점이 1단계, 그 다음 2단계 83,000원, 그 다음 단계는 86,000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해서는 아까 하이브처럼 황금선 위에서 거래가 되는 날이 많아지고, 주가가 좀 예쁜 모양, 캔들이 예쁜 우상향 모양으로 최근 고점 돌파하고, 그리고 이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진다면 저도 그때는 삼성전자를 매수할 겁니다. 지금 모양은 그냥 대충 차트만 비교해 보더라도 카카오랑 하이브랑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많고 점점 고점과 거리를 좁혀간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황금선 아래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밑에서 물귀신처럼 잡아당기는 힘이 강력하다는 뜻이고,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리에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이브나 카카오, 저런 확실한 상황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보고 있으면 갑자기 저런 종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윙 종목 중 하나인 현대로템, 이것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중요한 자리가 보시다시피 24,250원. 이 자리 밑으로 안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강력하다는 것이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출발하지 않고 잠깐 내려갔다가 시간 보내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 보내고 나서도 주가가 잘 일정 수준 떨어지지 않고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상태에서 다시 그때 고점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 모든 종목들 보면은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길고
차트 모양이 예쁘면은 고점과 거리가 좁혀지면은 언제라도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윙 종목에 이런 종목들을 분류를 했는데 여기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밑으로 떨어져서 지금 들어갈 수가 없으며 아직까지 카카오랑 하이브 같은 종목이 보이진 않는데 다음에 또 보인다면은 제가 며칠 동안 분석을 하면서 상승 초기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상위 종목 보면은 뭐 지금 당장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지만 언제라도 몇 주 몇 달 지나면은 매수 타이밍이 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포스코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 전에는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가가 굉장히 예쁜 상태로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은 황금선 아래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면은 LG전자도 언제라도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황금선 올라오고 나서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거래량 반응이 나오거나 뭔가 특별한 상황,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하이브처럼 좀 안정적으로 특정 자리에서 거래가 된다.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면 이 종목도 시장을 주도할 만큼 고점을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림을 봤을 때 주가가 일정 수준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카카오랑 하이브지만 시간이 지나서 LG전자가 잘 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종목이 제대로 고점 뚫어주고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주에 LG전자를 넣고 장기간 꾸준하게 체크를 하고 있으며 기회가 왔다 싶을 때 이 종목도 역시나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기회가 오지는 않았지만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점점 그전 고점 보더라도 17만 4,500원인데 점점 거리가 하이브랑 비슷한 모양으로 좁혀진다면 이것도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지금 특별한 종목이 없는 상태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카카오랑 하이브 그런 차트 모양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대형주들이 상승 초기에만 잘 진입하면은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끌고 가면서 가끔씩 카카오처럼 초대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합니다. 뭐 미리 분석을 해서 이런 저점에서 잡을 수 있다면은 잡아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다면은 좋겠지만 다른 종목들 보면은 전부 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종목을 찾는 것은 쉬운 게 아니고 무조건 저점에 잡는다고 그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저런 모양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저런 대박주가 나올 것 같다면 역시나 급등 전 초기에 발견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